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순서의 제목은 오피스 업무 스마트하게 하기입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굉장히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유산화의 차도녀 루비 디렉터 김지연 리더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루비 디렉터 김지연입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분위기를 한껏 이렇게 업해 놓으셔갖고 제가 이 시간이 참 부담스럽네요. 다 좋은 건 아닌지 힘드셔서 이제 활동 많이 하셔갖고 네. 제가 5년 정도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사업이 그래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피스 업무를 제대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막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고객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얼마나 빨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복제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도움 없이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 화면 제 핸드폰에 있는 화면이에요. 핸드폰에 그 폴더를 만들었어요. 유산화 폴더 안에 제가 한 8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8개가 나도 저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나도 저렇게 들어가 있어. 저렇게 정리를 해놨어. 예, 또 이렇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네요. 이렇게 정리를 한 번은 해놔야지만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것들이 온라인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유산화 앱 하는 거, 사용하는 방법, 또 사이트, 유산화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 또 유산화 큐, 요즘에 유산화 큐 교육도 많이 본사에서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유산화 코리아에서 어마어마한 진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PPT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웹하드, 웹하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또 자료 보시는 방법이 있고, 또 페이스북도 있고, 또 유툴스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분이 개인 이제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이 만드셨겠죠. 근데 견적 내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요거를 좀 활용을 하고요. 또 그 전에는 뭐 제품 그 주문서 같은 거 그런 또 그 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고, 또 밴드, 내가 수시로 우리 누군가가 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뭐 궁금한 것들, 자주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밴드에다가 다 넣어놔요. 카톡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로 다 모아놓는 거. 그래서 또 모바일 팩스 쓰는 방법,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해서 다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유산화 사업할 때 빨리 하면 더 좋지만 이게 거의 반복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내가 계속 유산화 사용할 때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조금 더디신 분들도 있지만 또 빠르신 분들도 있고 더디신 분들도 있고, 내가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고 우선 하나하나씩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유산화 앱 다 까셨나요? 지금 핸드폰 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내가 유산화 앱이 없다라면 지금 그 플레이 스토어나 뭐 이렇게 아이폰은 아무튼 다 다운을 지금 당장 받으세요. 뭐 나중에 이거 강의 듣고 나서 내가 나도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앱이 없다라면 그냥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으셔서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치게 되면 이제 조런 화면이 나와요. 처음에 첫 번째 요렇게 첫 번째 유산화 허브에서 요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요거 한자로 3자 같은 거 요걸 딱 누르시면 이렇게 쫙 펼쳐져요. 그러면 여기 다 팀 매니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매니저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실적 보고서, 4주 순환주기, 뭐 상위 하위 라인 확인, 라인 보기, 보고서 열기, 실적 기록 보고서. 이건 뭐냐면 내 실적 한 주 한 주를 지금 눌러보시면요, 내가 3달 동안 그 실적들이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 것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 것만 보자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받고 싶으실 분들은 사실은 유료예요. 15,000원에 대한 DLM을 볼 수 있는 유료 시스템을 딱 하신다고 하신 분들만 팀 매니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신 분들은 무료로 볼 수 있는 뭐 실적 조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 것만. 그러니까 내 파트너 다운 파트너들이나 이런 것들 다 챙기시려고 하면 4주마다 15,000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뭔가 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5,000원 결제하시고 보시면 이게 내 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적 보고서 여기에 이건 제 아이디인데 여기에 내 파트너 아이디를 다시 누르시고 보고서 생성을 하세요. 그러면 그 파트너가 이번 주에 얼마를 받고 있고 어떻게 그 점수 배치가 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계속 들어갈 때마다 내 파트너 아이디 놓고 조회하고 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고서 생성하게 되면 또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요 오른쪽에 생겨요. 지금 해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누르시면 저장이 있어요. 저장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바가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김지연 실적 보고서 이렇게 적든 뭐 누구 실적 보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 실적 안 쓰셔도 내 파트너 이름 써놓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요. 그게 여기 저장 있죠? 보이시나요? 저장 상위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가요. 그럼 요 저장을 딱 누르면 내가 등록한 순서대로 누구 다 나와요. 그럼 나는 그것만 딱 누르면 항상 그 업데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내 거 실적 보고서 보듯이. 내 실적 보고서 보듯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그러면 실적 보고서만 저장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내 파트너의 4주기 순환주기도 저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파트너의 기록 보고서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리에 따라서 저장된 거 쉽게 일일이 다 아이디 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앱을 회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 개발할 때 되게 많은 돈을 들였으니 우리 또 사업자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앱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앱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동이체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동이체로 넘어가고 또 뭐 있죠?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눈이 자동이체랑 트루에스 우리 여기 보면 트루에스라고 해서 이제 그 트루에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THA라고 해서 진단하는 거 있죠. 우리 몸 어떠한 막 생활의 습관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다 체크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동이체 여기 누르시면 또 한 번에 로그인을 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그렇게 또 웹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다운받은 앱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요 www.유산화.hub 있잖아요. 허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회원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하이 라인 맵 보는 거, 그 다음에 4주기 순환주기 보는 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앱이었잖아요. 앱. 이건 사이트예요. 이거는 컴퓨터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요즘에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핸드폰에서도 그냥 로그인 하셔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요 크기만 보일 거예요. 요 크기만. 근데 이제 컴퓨터로 제가 캡처를 해서 전체 화면이 보이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아까 앱에서 봤던 것들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비즈니스에서 팀 매니저 똑같아요. 똑같은데
좀 아까는 간략하게 봤다라면 이거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편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장점이 뭐냐면 아까는 트리가 보이지 않아요. 아까 앱은 트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트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트리를 보려고 하면 이렇게 또 여셔야 돼요. 여기 크게 열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눈이 좀 잘 안 좋아갖고 네, 여기 4주기 순환주기도 볼 수 있고 실적 보고서도 볼 수 있고 상위 하이라인 있죠. 상위 하이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 위에 이제 조기를 클릭하게 되잖아요. 컴퓨터 들어가시든 지금 해보셔도 돼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그 네모 박스나 뭐 이런 그림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게 보고 싶으면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정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것들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이렇게 해서 제가 4주기 순환주기가 사업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자동 오토를 늘리는 일이에요. 유산화 일을 보자면 내가 유산화를 사랑하고 유산화 매니아들이 계속 늘어나서 자동이체에서 먹는 구매율을 늘리는 일을 제가 하고 우리 파트너들이 같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리 수입을 또 받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주기 순환주기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웹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편한 대로 항상 매주 저 같은 그 업무의 스타일을 보면 월요일 날 한번 우리 자동이체 돌잖아요. 그럼 자동이체 다 제대로 결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또 통장으로, 예전엔 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고객들 제대로 결제가 됐는지, 또 수요일 날까지는 다음 주에 드실 수 있는 분들 것까지 다 미리 보고 이제 아이디나 이런 것들 다 보시고 미리 권유해 드릴 수 있고 품목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주기 순환주기를 내가 민감하게 체크하고 그걸 늘려가는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컴퓨터에서도. 근데 요 4주기 순환주기를 누르게 되면요. 아까 거기에서도 앱에서도 4주기 순환주기를 누르게 되면 숫자 있죠. 숫자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리스트들이 나와요. 누구 아이디 몇 점, 누구 아이디 몇 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제가 됐는지, 결제가 보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똑같이 사이트에서도 요거 점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내역이 다 떠요. 그러면 누가 지금 왜 이게 결제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또 다음 주에 누가 자동이체가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앞에 부분은 앱하고 사이트랑 중복되는 것들이 많죠. 그냥 두 가지 중에 편하신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이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지금 등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등록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 하는 건 바로 아이디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일 처리를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유산화 Q 요즘에 계속 이렇게 사이트에 대한 교육 계속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막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서류 대행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 대행 사이트지 내가 다 입력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디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점을 알고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산화 Q는 유산화 Q 안에서 회원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이 필요 없죠. 근데 사이트에서 하는 거는 내가 등록을 다 하지만 구비 서류로 서류 내가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을 내야 돼요. 내가 유산화 Q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내가 신분증 내기 싫어하는 사람, 신분증 나한테 주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진짜 신분증 잘 주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미국은 막 소셜 넘버 달라고 하면 큰일 나요, 막. 그나마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나라들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신분증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산화 Q로 그 분의 인증,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증받아서 또 핸드폰 번호로 인증받은 거 내가 전송받거나 같이 옆에 있을 때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꼭 아셔야 돼요.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서류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아이디가 나오죠. 내가 서류를 예전처럼 서류를 다 써서 이메일로 다 작성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그 아이디 받는데 언제 되고 있는지, 처리는 되고 있는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죠. 요 등록 누르시면 돼요. 하는 방법이 되게 스마트해요. 똑같이 아이디 누르고 비밀번호 눌러서 이제 그 다음 화면 이렇게 등록, 아까 등록 제가 그 화면 있죠? 이거 안 보이네요. 빨간색이 어디 있지? 안 보여. 네, 이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 지금 디스트리뷰터랑 프리퍼드 커스터머라고 두 가지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입하실 때 다 아시죠? 내가 소비자로 먹을 건지 아니면 캐시백 받는 사업자로 등록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예시는 사업자에 대한 예시예요. 사업자 등록할 때. 그래서 BC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디스트리뷰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지금 눌러보셔도 돼요. 한 번도 내가 화면을 안 봤다라고 하면 눌러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정보를 다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보신 다음에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다음 옆에 후원인하고 직속 상위 라인 배치 정보를 넣는 것이 있어요. 사업자 코드 BC는요, 이 두 가지가 틀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추천했어. 근데 그 밑에 또 누군가를 추천할 거야.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그 밑에 갈 거예요. 그러면 후원인, 소개자는 나지만 그 위에 직속은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BC로 가입하실 때에는 후원인하고 내가 위에 있는 직속 상위 라인 아이디가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죠. 내가 한 번도 소개를 안 했다라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를 수 있는데 PC 회원이라고 하는 소비자를 등록할 때는요, 내가 소개자나 등록하는 위치나 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제 점수 중복 후원이 되니까 이제 내가 소개한 소개자도 내 파트너 저기 밑에다가 달죠. 사실은 요거는 불법이에요. 내가 소개한 사람은 내 옆에 그냥 100명을 달아도 내 배치로 002의 왼쪽을 100명을 달아도 돼요. 소비자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냥 사업에 약간 편법이죠. 이거 녹화되면 안 돼요. 네. 막 저기다 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했지만 그 사람 아이디에 배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비자 등록할 때는 개념 좀 쓰시나요?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예시를 지금 BC로 캐시백 받는 회원으로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후원인 직속 상하이 배치.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냐면 후원인은 한 번 잘못 쓰면 바꿀 수가 없어요. 소개자를 잘못 쓰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위치는 배치 변경은 할 수가 있어요. 열흘 안에. 법적으로 우리 유사나 코리아의 법 규정상 열흘 안에 그 사람 배치는 바꿀 수 있지만 소개자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등록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소개자가 누군지, 내 위에 직속 상위는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들을 쓰는 거예요. 개인 정보, 뭐 이름 쓰고 또 뭐 쓰죠? 이름 쓰고 영문 이름도 쓰고 성별도 쓰고, 성별 쓰기 전에 사실은 요 생년월일을 먼저 쳐야 돼요. 생년월일 친 다음에 성별 코드하고 또 주민등록번호 누르고 맨 위에 구분에 있잖아요. 후원 수당 받는 고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날짜 지정할 때 하는 예시로 옆에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본 정보 다 등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하나씩 다 가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이디 번호 나오기 전까지는 다 쳐보는 것이 좋으니까. 정말 사업을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했는데 등록 한 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 해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복제를 시켜야 돼요. 지금 막 유사나 막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 1시 빨리 등록을 해야 되면 이런 거 정도는 빨리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공동으로 부부사업 하실 거면 부부사업에 대한 정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계좌 정보, 그래서 또 비밀번호. 장점이 또 PC에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번호를 먼저 설정할 수 있으니까 2번 일을 안 해요. 내가 가서 비밀번호 설정해주고 임시비밀번호 받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내가 등록한 번호로 비밀번호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먼저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주소도 넣고 또 우편번호 넣고 하나 좀 여기에서 좀 에러가 많이 나더라고요. 주소 넣을 때. 왜냐하면 도로명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도로명으로 고객님은 아니면 나의 예비 파트너는 이렇게 도로명으로 줬는데 이거를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예전 집원 주소인 거예요. 복잡하거든요. 우선 집원 주소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우선은 잘 되는 주소로 등록을 하신 다음 이게 상이야 똑같지 않다라고 하시면 고객지원팀 전화하셔서 등록 주소 바꿀 수 있거든요. 또 온라인 상에서 에러 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하셔갖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여기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거는요, 아이디를 뽑기 위함이에요. 내가 여기서 결제 안 하셔도 돼요. 결제는 유사나 큐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바일 팩스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킥도 구매 안 하고요. 자동이체 설정도 다 안 해도 돼요. 하라고 막 그 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해도 회원번호가 이렇게 딱 나와요. 회원번호 나오면 끝이 아니라 내가 온라인으로 내가 수기로 내가 등록을 했지만 아까 뭐 내야 된다 그랬어요? 3가지? 네. 서류 쓰는 거 있잖아요. 등록 서류 쓴 거, 그 다음에 신분증, 통장사본 이 3가지는 본사에 보내줘야 돼요. 아이디, 신규 서류 있잖아요. 온라인 신규 서류에 여기 아이디 쓰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아까 아이디 나온 거 쓴 다음에 그거를 팩스로 보내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팩스로 보내주시는데 집에 팩스 많으신가요? 없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바일 팩스 이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유사나 큐에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류 내가 미비된 것들은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등록하시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얘는 비즈니스 센터 캐시백 받는 BC 회원이라서 이런 서류가 필요한 거고요. 소비자 회원은요, 무조건 그냥 등록 이 온라인에서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유사나 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소비자 회원은 정보만 받지 증빙을 받지 않아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신분증도 안 받죠. 뭐 받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C 아까 프리퍼드 커스터머 딱 누르고 온라인 등록 누르고 뭐 정보 넣는 게 뭐 있냐면 똑같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넣는 게 이름, 영문 이름, 그 다음에 어디 사는지, 구성 이메일 주소, 또 뭐 있죠? 생년월일, 생년월일 요 정도밖에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는 되게 간편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사나 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유사나 큐 뭐라고 그랬어요? 서류 대행 서비스인 거예요. 한번 내가 그냥 서류를 내서 이걸 또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처리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 PC로 빨리 등록해서 PC 빨리 주문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하려고 하면 내가 등록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아이디가 나와서 전화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또 유사나 큐에 일반 주문하는 게 있어요. 일반 주문하는 거 누르셔서 하시면 돼요.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했어요. 우리 가입하고 제가 아까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이체를 늘려가는 사업이거든요. 자동이체를 많이 걸어주셔야 돼요. 내 소개자 아이디 갖고 계신 분들. 아이디 나왔어요. 아이디 나와갖고 이제 자동이체 한대요. 난 매달 우리 남편하고 나랑 헬스팩 2개 자동이체 계속해서 먹을래. 그렇게 한 고객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욜로 쇼핑으로 들어가셔갖고, 네, 들어가시면, 마이 오더가 있어요. 오더를 딱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렇게. 자동이체 주문 관리가 뜨죠. 그러면, 뜨면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게 신용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품목을 먼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가 안 들어가게 되면 자동이체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신용카드 어디에서 등록하냐?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누르셨죠? 누르면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카드 추가 있죠? 카드 추가. 빨간 게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예, 카드 추가 보시면 돼요. 카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또 하나의 박스가 딱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를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위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어요. 2개까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등록했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어요. 나 이번 달에는 이 카드로 좀 많이 써야 되고 뭐 이러신 분 있잖아요. 카드 2개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럼 우선순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결제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번에 순서로 해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2가지 있어도 되고 1가지만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거 하나 우선순위로 해놨는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사용 안함 있죠? 사용 안함을 누르시면 다 밑으로 내려와요. 저 카드 정보가. 그렇게 되면 그냥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내려오면 삭제하시거나 뭐 그냥 그대로 두시거나 반드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신 다음엔요.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안 해놓고 난 바꿨는데 이거 품목이 안 바뀌었다, 뭐 카드가 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꼭 저장 누르셔야 돼요. 예, 요렇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하자면 앱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 보고서나 다운라인들 저장해서 보는 거, 뭐 자동이체 4주기, 순환주기 이런 거 보는 거 알려드렸고요. 여기 앱사이트에선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내가 편한 거 하시면 되고, 앱사이트에서는 PC 등록하는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PC 등록한 다음에 서류 3가지는 뭐 모바일 팩스를 넣든 아니면 유사나 큐를 통해서 서류 업로드를 해서 제출하시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되게 간단하죠? 이거 계속 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 단 1명이 있더라도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거 우리 파트너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재밌잖아요. 막 아이디 번호 막 나오고 전 너무 재밌던데. 네,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요거는 그냥 맛배기예요. 예전 9버전이에요. 사실 여기에 뭐 치중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9버전 우리 DLM 보는 거 있죠?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방법 여기 보라색 있죠? DLM. 그걸로 옛날 9버전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9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 나와요. 이런 화면 나오면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 여기에 예전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막 이렇게 네모칸 돼갖고 막 이렇게 트리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막 캡처해서 보내주는 스폰서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맵을 보기에 조금 우리가 눈에 좀 익어서 좀 편해서 아직까지도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4주기 순환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4주기 순환주기 숫자 누르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회원번호가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회원번호 나오고 누가 몇 점 샀고, 얘는 회원번호가 안 나와요. 내가 소개한 사람만 나와. 그러니까 9버전이죠. 그러니까 아까 앱이나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허브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4주기 순환주기는. 요거는 맵 볼 때 보시면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요. 오늘 하이라이트. 너무 답답해. 유산화 큐 도대체 뭐야.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빌더방에 왜 이렇게 아실만한 분들이 자꾸만 올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된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막 올리시길래 이게 또 실전에서는 사용하는 것들이 불편하시구나,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산화 큐가 앱인 줄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이트예요, 사이트.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www.유산화q.com으로 들어가셔가고요.
얘를 맨날 네이버에 아니 그 인터넷으로 해서 그 주소를 쳐서 맨날 들어가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홈 화면으로 뺄 수가 있어요. 홈 화면으로 딱 빼면 이제 내가 그 바탕화면, 우리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클릭하시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항상 로그인 할 때 딱 누르면 기존 세팅되어 있는 걸로 그냥 한번 다시 로그인 하시면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근데 앱이 아니고 앱에서 막 찾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운받는 데 있잖아요. 무슨 스토어, 네, 플레이 스토어. 제가 이렇게 막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서 찾지 않는 거고, 사이트에서 이제 즐겨찾기나 이제 홈 화면으로 빼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아이폰도 같이 이렇게 또 활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기 기능 해놓으시면 이렇게 핸드폰 안에서 내가 쉽게 로그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산화 Q의 기능은 제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똑똑하세요. 서류 대행이에요. 예, 잠깐만 바로 나오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내가 정리가 잘 된 걸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다 그걸 보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서류 대행인데 서류 대행 그럼 뭐 해주냐? 여기 다 써있죠. 회원 가입도 해줘요. 그 다음에 유산화 Q 사용 인증도 해줘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변경도 되고 수당 통장 변경도 되고 뭐 우리 여러 가지 양식들 있죠. BC로 등록하는 양식, PC로 등록하는 양식 뭐 이런 양식들 그런 양식들 다 출력할 수 있어요. 회원 자격 해지 신청도 할 수 있고 택배 조회도 돼요. 연계돼 갖고 너무 편하죠. 내게 뭐 어디쯤 갔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자동 주문, 신규, 변경, 해지 다 돼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공지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도 올려놨었죠. 페이스북이 뭐냐면 유산화 코리아 패밀리에서 이제 코리아에서 이제 중요한 뉴스 있으면 거기 다 올려드려요. 근데 친구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또 페이스북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유산화가 또 연령층이 20대부터 60대가 다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산화 Q만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만들었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PPT로 다 보여드리는 거 제가 오늘 다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걸까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공지사항 안에 다 이렇게 정리를 본사에서 이게 이해하기 쉽게 등록하는 방법, 자동이체 거는 방법, 이렇게 유산화 Q를 활용하는 방법 다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 인증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안 될까요? 하다가 보면 본인 핸드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명의가. 이럴 경우에는 고객지원팀에 전화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 인증 다 받으시면 되고요. 대부분 사용 인증 순서대로 거의 대부분 90%는 다 돼요. 근데 10% 정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고객지원팀에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이걸 풀어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해볼게요. 사용 인증 절차가 요렇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쇼핑몰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인증 결제할 때 이런 인증 다 받죠? 똑같아요. 똑같은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받는 거 번호 받고 뭐 해서 유산화 아이디가 내가 이렇게 되고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 있고 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화 사용 인증을 딱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완료돼서 로그인 하는 거죠. 로그인 어디에서 해요? 저 맨 끝에 상단 있죠?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핸드폰에 유산화 Q 없다라면 유산화 Q 사이트 해갖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홈 화면으로 빼놓으셔서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을 의뢰하는 거예요. 서류 대행 서비스에. 근데 요거 하는 장점이 있어요. 서류를 전혀 안 내도 돼. 사용자 인증, 내가 누구를 오늘 추천하려고 해요. 이 사람 내 옆에 있어. 그럼 내가 가입하는 거 다 유산화 Q를 넣고, 그다음 사용 인증 그 문자로 간 거 내가 다시 넣고 해서 아이디 번호 나오면요.
신분증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류 쓰는 거 있죠. 서류도 필요 없어요. 통장사본도 필요 없어요. 간단하죠. 또 그런 거 서류 절차하는 거 쓰는 거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되게 활용 잘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신분증 주기 싫어하는 사람 이제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사용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같은 사용자 인증, 유산화 Q 사용자 인증 받는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가입할 때 이렇게 인증 받으시면 돼요. 네, 요것도 뭐 쓰라는 거 정보 수집 동의나 뭐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하시면 완료하시면 된다라는 거. 안 해봐서 그렇지, 안 해봐서 어려운 거 같지요? 한번 시간 내셔서 등록하려고 하면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해서 아이디가 딱, 이게 아이디 바로 나온다고 했나요? 아니라고요. 인증 받았는데, 인증 받았다고 해서, 뭐야, 인증 받았는데 왜 아이디 안 나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디 나오면, 이제 회사에서 뭐 문자로 주거나 아니면 뭐 문자로 거의 많이 주세요. 아이디 번호 나온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일반 주문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반 주문. 이제 자동이체가 아니라 내가 수시 주문을 일반 주문이라고 해요. 일반 주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반 주문하는 거, 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들 첫 번째 화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요 돼요. 그 BC 등록할 때는 조 화면을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화면을 누르는 거고, 그 다음에 PC 프리퍼드 커스터머 등록하려고 하면 그 화면 누르는 거고, 화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일반 주문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죠. 일반 주문을 딱 눌렀어요. 로그인은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 등록 있죠. 주문 등록을 넣고요. 제품을 다 받아요. 지금 제품을 막 하다가 뒤로 다 정보까지 다 했는데 화이트보드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하게 되면 클리어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지금 다 보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한 번에 딱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오픈하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오류도 잡고 뭐 하는 시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해보시면 일반 주문도 쉽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이에요. 여기에 뭐 누구 아이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카드로 전화 주문할 때 물어보는 사항들 다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화 잘 안 받을 때가 언제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전화가 좀 잘 안 되죠. 내가 원할 때 빨리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유산화 Q는 엄청 빠른 속도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일반 주문 유산화 Q로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내가 주문 등록을 했어요. 진행하는 상황도 다 나와요. 여기가 어떻게까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죠. 진행 속도를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면 완료라고 또 떠요. 친절하게 이렇게 완료라고 다 뜨니까 구매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 위에 다 나오죠. 뭐 구매자 정보도 넣고 배송지 정보도 넣고 결제 방법 신용카드로 하든지 가상 계좌로 받던지 이런 거 정보 그냥 넣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를 쓴 거를 그냥 인터넷으로 이 사이트에다가 다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 직원이 보고 결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진행 방법을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1번. 그래서 접수를 했어. 지금 막 접수를 해서 접수 중이라고 떠 있었어요. 처리 중까지는 안 왔어. 그러면 접수 중일 때는 이걸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리 중에는 취소 못 해. 그건 뭐 전화로 전화하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이체 주문 또한 마찬가지로 신규로 등록하는 화면 재등록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문, 접수,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접수, 해지 접수 있죠? 이 세 가지만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하셔갖고 접수하시면 돼요. 해지 접수 우리 전화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매장 가면 항상 서류 써야 되잖아요. 전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빨라요. 내가 원하는 아이디 넣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해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등록하실 수도 있고 똑같아요. 이렇게 요것도 많이 해보면 자동이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면 익숙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되면 바쁘게 수요일까지 이건 대행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꼭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산학교는 수요일까지밖에는 그 주에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수요일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허브 사이트는 내가 로그인해서 할 수 있는 토요일 1시까지도 다 변경이 돼요. 공식적으로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고객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시면 괜찮은데 내가 고객 관리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비밀번호 아이디 갖고 있으셔갖고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 자동이체는 금요일까지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본사 직원한테도 너무 좋고 우리한테도 좋고 다 이렇게 금요일까지는 웬만한 약속을 다 사업자들이 금요일까지는 다 마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소비자들은 뭐 이거 금요일까지 마감을 하는지 토요일까지 마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외에는 사업자들은 다 모두 금요일까지 마감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신규 등록하고 재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 요 화면 그대로 뭐 하실 때마다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 주문 변경 중간에 변경 접수 있었죠? 아까 선택할 때 그것도 점수 변경할 수 있어요. 누르시면. 네. 뭐 변경이 제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주소가 변경될 수도 있고 뭐 카드가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변경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PPT를 드릴게요. PPT를 드리면 그거 가지고 다운라인들하고 이렇게 또 뭐 홈미팅에서 한번 다 하셔도 좋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원 수당 통장 변경 접수도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제 업로드가 나와요. 업로드. 도대체 서류 업로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통장 이제 변경 저는 한 번도 변경해 본 적은 없는데 변경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 그 인터넷상에서 내가 수당 그거를 쓰긴 썼는데 잘못 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번호 숫자 하나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땐 여기서 이제 서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수당 변경 접수한 다음에 접수하시고 이제 이렇게 통장 변경하시는 거고요. 통장 사본 이제 통장 사본도 이제 안 내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변경하시고 안 내신 거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서류 업로드 하는 거. 이거는 수당 변경을 하시는 걸 처리를 한 다음에 기타 서류에서 서류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웹사이트 허브에서 등록하면 뭐 서류 뭐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3개 내야 된다고 했죠? 네, 그 팩스로 넣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서류 업로드 하는 거예요. 기타 서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서류에 뭐 써야 된다고 했어요? 아이디 번호 꼭 쓰셔야 돼요. 서류에 내가 아이디 번호 내가 뽑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 쓰고 서류를 여기다 그러니까 미비 서류를 여기 기타 서류 누르신 다음에 서류 업로드 하시면 돼요. 수당 뭐 모든 서류들은 이렇게 기타 서류에 업로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다 정리를 앱도 알려드렸고요. 허브 사이트도 알려드렸고요. 또 우리가 막 어렵게만 생각했던 유산학교도 이제 화면으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좀 할만해요. 할만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뭐 등록하고 이런 방법이지만 제가 이거는 팁이에요. 팁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리더님들한테. 이제 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죠. 저는 전문가가 빨리 되면 좋은데 또 이제 배워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정보들이 이 웹하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유산학 코리아에서요. 정말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 PPT나 이런 것들 PDF 파일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막 그런 정보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앱에서 다운받으세요. 유산학 코리아 앱사이트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셔갖고 이 아이디예요. 비번. 이거 바뀌면 공지사항에 가요. 비밀번호 바꿨다. 유산학 코리아가 비밀번호 바꿨어. 다시 올라가거든요. 바꾸기 전까지는 위사나예요. 위사나. 아이디는 유사나 DS, 자료 DS. 그 다음에
이제 유산화로 웹하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셨더니 이렇게 많아요. 그 내리기 전용을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들이 쫙 떠요. 그럼 회원 자료 눌러보시고요, 온라인 허브 눌러보시고요, 다 눌러보셔서 내가 필요한 거 딱딱딱 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다운받으면 내 핸드폰에 내 문서나 뭐 이런 데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어떠한 뭐 계절적인 뭐 면역에 대한 부분이야. 그럼 클릭해서 딱 보면은 우리 저기 파트너나 우리 소비자들한테 줄 정보들이 쏟아지죠. 다이어트 시즌이야. 내가 그걸 다 설명했어. 근데 시각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다 캡처해, 우리 이렇게 하면 캡처 되잖아요, 핸드폰. 이거 다 저장해서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또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시각적인 거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당장 요거는 해주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스마트하게 되게 깔끔한 페이지로 이렇게 자료가 가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팩스 활용하기. 이거 누가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알려드렸더라고요. 보셨나요? 유산화 빌더방에 이제 빌더 이상 사장님들 이제 들어와 있는 방에 이거 누가 정보를 올려놨어요. 우리 집에는 팩스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그렇게 제가 온라인에서 사이트에서 그렇게 등록을 해서 아이디는 뽑아놨는데 서류 그 세 가지를 보낼 방법이 없네요. 유산화 큐를 활용해서 서류 업로드해도 되지만 내가 급할 때는 여기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산화 2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요. 근데 60대 분들 이렇게 계속 알려드려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50대, 60대 있으신 분들 그냥 서류 쓰세요. 서류 딱 쓰시고 이쁘게 쓰시고 사진 찍어서 신분증하고 해서 여기 모바일 팩스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많아지면 우리 유산화 코리아 직원들 또 밤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진 마시고요. 딱 필요할 때 내가 등록하는 거 서류 보낼 때나 내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 보내는 거야 뭐 팩스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제 등록하고 하는 것들은 또 이제 수기로 하게 되는 거니까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PC 회원 개인 실적 쓰시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제가 지금 설명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등록을 개인 실적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 아까 뭐 서류 업로드로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서류를 이렇게 써서 첨부랑해서 업로드해서 보내줘도 되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인 실적으로 쓸 때에는 PC를 나의 개인 실적으로 쓸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넣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뒤에 번호 가리고 앞에 있는 신분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년월일 사실은 이게 정확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받지만 그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확해야 돼요. 개인 실적으로 쓰는 것. 그래서 서류도 이렇게 여기 저 빨간 거 보이시나요? 개인 실적이라고 서류에만 있어요. 서류에만. 온라인 안에는 개인 실적이라고 체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내 PC를 개인 실적으로 쓰려고 하면 이렇게 서류 쓰셔야 된다. 이것도 조금 많이 헷갈려 하셔서 그냥 하는 김에 좀 해드렸습니다. 좀 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했던 것들 내가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겠어요? 어쩌면 제가 했던 거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다 뭐 또 이렇게 들으면 다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해보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거나 내가 자주자주 안 해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백날 배워봤자. 그죠? 그래서 이거 활용하실 수 있게 하나라도 누구 소개자가 생기거나 하실 때 활용하세요. 그냥 서류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온라인 스마트하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궁금하거나 제가 막 설명했는데 나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뭐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너무 제가 완벽하게 다 한 거죠?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잔소리를 네? 자료는 제가 리더스 카톡방에도 드릴 거고요. 뭐 있는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든지 다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른데 뭐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또 어디 제가 이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하나를 그냥
다 붙여넣어서 하나의 PPT로 만든 것뿐이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공지사항, QA. 그런데 제가 빌더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 마지막 것만 빼고 올려드릴게요.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전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